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2달 넘게 지속되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되는 등 지역 경기마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도내 한 대안학교 교사들이 학교 측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롯데와의 소송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도의원이 수천만 원짜리 학교 시설 공사를 지원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지방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는 올해 초 강당의 음향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사업비 5천여만 원은 학교 예산이 아닌 전액 시와 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안에 2천여만 원을 들여 운동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역시 시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에 해당 의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의원님 쪽에서 확실히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학교 6곳에 각각 4, 5천만 원에 달하는 시설 공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와 도의원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굳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니까 대부분 관내 업체한테 의원님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서 약간의 리베이트는. 전라북도의 경우 도의원들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1인당 연간 4억 원가량 편성해온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따라 재령 사업비 집행 전반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도내 한 대안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불공정한 선발이 이번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지평선 중학교 교장은 신입생 전형 교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신입생 합격자는 이미 정해졌고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교장과 교무부장은 합격자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 사정일 때 이라고 왔었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생을 떨어뜨리고 학생을 걸렸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교장과 교무부장이 합격시키려 한 남학생은 20명까지인 합격권을 한참 벗어난 34등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설사 순위 밖 학생을 합격시키더라도 예비 합격자를 순번대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여학생 20명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사정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했지만 교장은 긴급회의에서 합격권 학생 2명을 밀어내고 순위 밖의 학생들을 합격시켰습니다. 안 좋은 게 선생님들 불러갖고 사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 점수를 세버리면 선생님한테 뭐가 이런 문제를 해. 근데 아니니까 그냥 넣어주자. 지난달 고등학교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도 교장은 또다시 교사들의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하십시오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특히 합격자 순위를 바꿀 때 교육청 지침을 무시하고 학부모 직업과 배경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좋지. 부모를 알아요? 아니요. 학교 측은 모든 것이 여건이 안 좋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학교가요,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하지만 실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결정이 바뀐 학생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짐칸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이유였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에 실린 자재는 제한된 무게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수송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 어제 아침 9시쯤 외벽 공사에 쓸 자재를 싣고 5층으로 향하던 크레인 짐칸이 갑자기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짐칸에 타고 있던 근로자 53살 이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59살 배모 씨가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2층에서 3층 올라가다 그랬다니까요. 와이가 끊어져가지고 저게 잡혀버렸다니까. 경찰은 크레인을 지탱하는 쇠줄이 끊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짐칸에 실린 자재가 적재 제한 기준인 300kg을 넘긴 탓에 쇠줄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 위에는 20kg이 넘는 타일박스 20개 이상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타일박스 무게로만 이미 500kg을 넘은 것입니다. 와이어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묶여있는 여러 와이어 상태들을 보니까 와이어가 노화된 모양이에요. 여기에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고 짐칸의 적재물을 결박하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 등 상대로 해서 그 고소작업 차량의 적재 한도를 확인하고 차량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발생한 도내 공사장 안전사고는 300여 건. 잇따른 인명피해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그리고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까지 혼란스러운 정국이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지역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식당 밀집 지역. 예년 같으면 연말을 앞두고 예약이 폭주하는 시기지만 문의 전화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마음의 여유를 잃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20% 정도 좀 예약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11월 달부터 많이 예약을 했었는데. 매년 매출이 신장했던 대형 마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의류나 음식료품 그리고 신발 등 필수 생활용품들은 그나마 평년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이나 오락, 취미 그리고 화장품 등 불효불급한 제품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아니 1일 매출 3,40일 팔았다고 하면 지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 심각해. 지금 보세요. 사람이 없잖아요. 공연과 전시 등 문화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주말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대규모 촛불 집회로 분출되면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박근혜가 버티고 있고 최순실은 자기는 이제 몰라몰라라 하고 그게 못마땅하죠. 제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회의 탄핵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저녁에는 고창과 무주, 순창, 진안에서 각각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며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규탄 집회가 계속됩니다. 전북시국회의는 탄핵안 통과와 관계없이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주말에는 제5차 전북도민 총궐기를 개최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0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대에서 탄핵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향후 역할을 밝히는 시국 강연에 나섭니다. 휴일인 11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익산 원광대와 군산 근대역사관을 오가며 시국 강연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다음 주 16일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전주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롯데와의 소송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롯데가 최근 전주시에 다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된 뒤 주요 사유로 지적됐던 롯데와의 소송 우려에 대해 전주시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의회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롯데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롯데에서는 그에 대한 이의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그 뒤인 지난달 21일 전주시에 다시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롯데 당사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니 전주시도 협약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사업 진행을 위해선 롯데와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못 받기 이틀 전입니다. 롯데는 지난해 9월에도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담함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총 9차례나 전주시에 보내왔습니다. 전주시는 하지만 롯데와의 협약은 시의회의 승인이 선결 조건이었는데 의회 승인이 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의 지역상권 보호와 전주 시민의 소중한 추억의 공간인 종합경기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와 지속적인 협의를. 전주시는 또 종합경기장은 공원으로 현 야구장은 규모를 축소한 쇼핑센터를 짓자는 시의원의 제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현금 지원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가 기피 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현금 지원이 주민 갈등을 야기해 현금 보상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가결했으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대학 입시 정시 모집에서 중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국어와 영어, 자연계, 수학 영역이 어려워 두터워진 상위권과 중위권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시 모집 지원 설명회를 열고 19일부터 30일까지는 대면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개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가 조선업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센터가 익산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정부지원센터는 과천에서 수행하던 정책 개발과 연구,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익산에서 직접 수행하게 돼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산시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43억 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실직자와 가족, 청년 등 95개 분야에서 선발된 1,1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그 실직자 및 그 가족, 또 장기 실직자, 또 취약계층 등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그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다문화 가정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창군은 관내 280여 다문화 가구의 실태 조사 결과 자녀 학습과 한국어 습득 등 현안인 교육 여건 개선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다문화 가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도 기념물인 교룡산성을 비롯해 가야 제철 유적인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등 관내 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대회를 열고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가야 문화에 관련된 고분 발굴을 통해서 남원의 위상을 정립을 하고
가야 문화권의 중심 지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전홍도 유입 수질 개선 등 운영과 관리 분야는 물론 시설 등급에서도 상위 20%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장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 다음 재판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 시장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산악회 모임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한편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당하게 후배 회사의 사료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의 선고가 열렸습니다. 전주 완산 갑 김광수 의원이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중앙당 사무총장에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기존의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번에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탄핵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북도는 정읍과 남원, 완주에서 운영해온 수렵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고부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완주군은 12일부터 23일까지 일시 중단한 뒤 확산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남원시는 지난 1일 운영을 멈췄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출범 1년간 70여 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1년간 76개사 176건의 사업을 지원해 신규 기술 창업 38건, 투자 유치 15건의 성과를 냈으며 113명을 고용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구는 2020년까지 연구소 기업 100개 설립과 특화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공간인 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주 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모레부터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주 해녀 관련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익산에서 열립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발레 라바야테르가 영상물로 제작돼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상영됩니다. 고창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가 오늘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소극장 판이 내일부터 25일까지 한 남녀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는 연극 빛의 연인들을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모현 도서관에서 고구려, 글자 전쟁 등을 집필한 김진명 작가의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닥터 MBC 명의 명강이 오늘 전주 모래내 피부과에서 마련됩니다. 전북도 문화정책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오늘과 내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김제시는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김제 나라사랑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피파 U20 월드컵 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정읍 10도, 전주 9도 등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다가 오후에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